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32강 군집입니다. 먼저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하나의 생산자와 여러 소비자로 구성된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인데요.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갖습니다. 생태적 지위는 먹이 그물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먹이 지위와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인 공간 지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먹이 그물에서 거미와 도마뱀은 애벌레를 같은 먹이로 삼기 때문에 먹이 지위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끼와 쥐는 나무 아래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간 지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같다면 매우 유사한 생태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여러 개체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군집을 대표하는 우점종이 있고요.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군인 핵심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핵심종으로는 수달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정 환경 조건에서만 볼 수 있는 개체군인 지표종이 있는데요.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일정 이산화황 이하의 농도에서만 자라는 지이류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개체수가 매우 적은 개체군인 희소종은 다양한 환경 변화 또는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멸종 위기종 또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체군이 많습니다. 군집에 여러 개체군이 함께 살다 보니 각 개체군은 상호작용을 하고요. 이때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먼저 종간 경쟁입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서식하게 되면 한정된 먹이와 서식 공간 등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특정 종이 생태계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했을 때는 표시한 만큼의 환경 수용력까지 개체군 생장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혼합 배양했을 때는 애기 집신벌레의 환경 수용력도 낮아지고 집신벌레는 시간에 따라 개체수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멸종한 것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심해져 애기집신벌레와 같이 한 종만 살아남는 현상을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기집신벌레도 경쟁으로 손해를 입었고 집신벌레도 멸종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죠. 두 번째는 분서인데요.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생활공간, 활동 시기 등을 조절하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림은 강의 가운데에 있는 녹조류를 먹이로 하는 피라미를 나타냈는데요. 은어가 있는 곳에서는 은어도 녹조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피라미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다른 먹이인 수서곤충을 먹음으로써 은어와의 경쟁을 피합니다. 수서곤충을 먹음으로써 공간지위와 먹이지위를 변화시켰죠. 이것을 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의 새들은 한 나무에 살기 때문에 공간 지위가 겹칠 수 있지만 각각 서로 서식 공간을 다르게 하여 경쟁을 피하는 새들의 분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식과 피식입니다.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먹이 사슬이 형성됩니다. 먹이 관계에서 먹히는 종을 피식자, 먹는 종을 포식자라고 하고요.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하죠. 그래프를 보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스라소니 개체수 눈금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개체수는 포식자보다는 피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피식자와 포식자의 그래프 모양도 주기적으로 크기가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먹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라소니 개체수도 함께 증가하고요.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먹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공생입니다. 두 개체군이 서로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이 있고요.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고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상리공생은 그래프와 같이 두 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의 환경 수용력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의 환경 수용력이 증가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흰동가리와 말미잘, 개미와 진딧물,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지류와 같은 상리공생의 예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판상어와 거북, 황로와 물소와 같은 편리공생의 예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입니다.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생활하는 것인데요.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생물이라고 하면 손해를 입는 생물이 바로 숙주입니다. 사람의 장 속에 사는 회충, 사람은 손해를 입죠. 식물과 진딧물, 식물이 손해를 입고요. 식물과 겨우살이, 마찬가지로 식물이 손해를 입습니다. 참나무와 버섯도 참나무가 손해를 입고 버섯이 기생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알아두세요.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의 종 구성과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군집의 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식물 군집의 1차 천이와 2차 천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천이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가 있습니다. 건성천이는 아무 생물이 없고 아무 토양도 없는 곳에서 토양의 형성 과정부터 시작하는 천이인데요. 화산 폭발로 인한 단단한 암석만 존재하는 용암대지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말합니다. 용암대지가 시간이 흘러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면 아주 조금의 토양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지이류가 개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이류는 바위의 풍화를 더욱더 촉진시키고 토양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토양이 조금 더 형성되면 수분과 양분 함량이 충분해지고 풀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형성되어 초원이 형성됩니다. 풀을 다른 말로 초본이라고 하는데요. 초본이 우점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천이가 진행될수록 토양과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조금 더 땅이 깊어지면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인 키가 작은 반목이 들어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반목림이 형성이 되겠죠. 나무가 들어서니 토양의 수분과 양분 함량은 충분한 상태이고 이후 소나무와 같은 양수가 등장하는데요. 양수는 강한 빛에서 잘 자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키가 커서요. 하층에 도달하는, 즉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 이 음수의 묘목들이 그늘에서 양수보다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수가 함께 자라 호남림이 형성되고요. 이후에는 음수가 번성하여 결국 음수림을 이루게 됩니다. 잎이 넓은 특징을 가진 음수들은 무성한 숲을 이루고요. 이때 천이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건성천이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이류가 개척자로 들어왔다. 용암대지부터 관목림이 형성되기까지는 토양의 수분과 양분 함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원은 풀이 우점하고 관목림에서는 관목이 우점하고 양수림은 소나무와 같은 양수가 우점하고 호남림을 거쳐 음수림에서는 참나무와 같은 음수가 우점을 한다. 키가 큰 양수가 등장한 이후에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천이의 중요한 환경 요건이 된다. 건성천이의 마지막인 음수림이 형성되면 극상에 이른 것이다. 자, 이렇게 건성천이의 과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수나 연못, 빈 영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습성천이의 과정을 살펴보면 빈 영양으로 시작하여 유기물과 퇴적물이 점점 쌓이고 부영양호를 거쳐 더욱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증발하면 습지가 형성됩니다. 수분이 많고 질척질척한 습원에 아주 가벼운 이끼류가 개척자로 들어옵니다. 다른 물의 유입이 없는 이곳에서는 퇴적과 물의 증발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풀이 자랄 수 있는 초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건성천이와 같은 천이 과정이 진행되고요. 최종 단계는 음수림이라는 극상에 이르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끼류가 개척자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차 천이의 과정이었는데요. 2차 천이는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있던 곳에서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식물 군집이 파괴된 이후에 나타나는 천이 과정이라고, 예를 들어 관목림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군집이 파괴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토양이 존재하고요. 양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금방 수분이 보충되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씨앗이나 식물의 뿌리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척자가 들어온 이후 천이의 진행 속도가 1차 천이보다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자는 풀이고요. 이에 따라 초원이 형성된 후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움수림과 같이 2차 천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군집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영구법은 마지막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